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복? 3순위? 3층이니까. 2순위 뭔가요? 궁금하다. 가족? 네, 좋습니다. 뭐, 가족 다음에 괜찮네요. 3순위. 네. 내 삶의 3순위, 3층의 언니들. 2층이면 2순위였을 텐데. 어떠신가요? 뭔가 그렇게 하기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저 혼자 스스로 가든 못 가든 연락을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뭐 참석을 한다 못 한다 꼭 얘기를 하고 아니면 무슨 이야기거리나 그런 게 나왔을 때 꼭 답장을 하려고 저는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내 삶에 항상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하네요. 네. 내 삶의 몇 순위? 빠질 수 없어. 이거 다 할 거야. 어떡하지? 이거 뭐예요? 옆에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난리 났어요. 그럼 사랑이니까 2순위? 2순위? 1순위는? 저요. 스스로. 대단한데요. 어떤 모임의 2순위라고 한다는 건 이 안에서의 정체성으로 내 삶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2순위잖아요. 자, 3순위, 2순위, 그래서 평균 나눠서 2.5. 자, 오투미, 우리 회장님은 3층의 언니들 할 때 개인적인 자신과의 약속이나 뭐 제가 제일 안 지키는 원칙인데 제일 지키고 싶은 원칙이고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네. 매일 저를 용서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매주 저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바로 책을 제때 사자. 제가 가끔 모임에 빠졌을 때 책을 정하시면 이제 그 기억을 해서 빨리 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블랙 리스트에 오르시고.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 모임이 취미예요. 그래서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3개월 리스트를 먼저 얘기해다오. 그래서 언제 빠질지 책은 미리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미리 빠질 사람 뭐 이렇게 체크해 놓는 거죠. 책도 그래야지 세일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좋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책을 미리미리 사자. 네. 자, 회장님은 내 삶의 몇 순위? 3층의 언니들은? 1순위는 저고요. 네. 2순위는 저희 거북이랑 이제 기타 파충류들이고 3순위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비등하게 3층의 언니들. 네, 3순위 하고 싶은 거에 들어가 네. 있네요. 멋집니다. 2순위, 3순위가 된다는 건 내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별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활동가라서 좀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있죠. 아무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처음 아까 계속 언급됐던 영어방인 그 선생님이 이제 실무자로서 모임을 이끌고 준비하고 이런 역할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거를 맡게 됐었는데 그런 부담감과 걱정은 있죠. 근데 그래도 뭐 어쨌든 같이 하는 거라서 재밌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원칙이라면은 아무래도 저는 좀 더 활동가이자 실무자의 입장으로 회원단체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왜냐하면 단체의 이름을 걸고 하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과 그냥 저희끼리 정한 약속은 뭐 책을 읽고 오기 모임 참석 불참석 여부 뭐 카톡방에 올려주기 이런 소소한 게 있고 혹시 벌칙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아니요. 되게 원시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 건 없고요. 개인적인 원칙이랄까 말한 대로 너무 사회 모임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염려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모임이 뭐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우리 만나서 너무 진짜 다 애정하고 너무 좋거든요. 완전 너무 진짜 애정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임 안에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지만 너무 내 애정을 혼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마음을 다잡을 때가 괜히 있고요. 그건 약간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애정은 숨길 수 없는 거라 제가 항상 애정을 표현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실무자 활동가이기 때문에 하는 고민인 것 같고요. 뭐 제일 중요한 원칙은 꾸준하게 하는 거 있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하는 거. 네. 선생님 삶에서 3층의 언니들은 몇 순인가요? 넘어갈 뻔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요. 저도 3순위? 2순위와 공동이건 3순위인데 1순위는 저도 저예요. 네네. 그리고 2순위는 신승은님이고요. 좋아하는 거? 네, 그렇다고요? 2순위는
저희가 너무 애정하는 가수님이시고, 근데 이순이랑 사실 공동이에요. 왜냐면 제가 활동하고 모든 걸 하는 데에 너무나 큰 지지 자원이기 때문에 저도 이순이, 삼순이를 같이 거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임에 대한 애정도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함께 하려고 하는 것도 순위를 매겨본다는 건 제가 재미삼아 이렇게 해본 거죠. 근데 사실은 재미로 하다 보니까 팩트 공격이 되네요. 이걸 다른 분들도 들으실 텐데. 괜찮습니다. 바로 이어서 괜찮은 질문 나갑니다. 원동력과 지지원. 내가 이 모임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과 지지원. 다른 모임원들. 선생님 다른 모임원들? 네. 저도 모임원들이랑 아무래도 연대감이 커가지고 이렇게 해서라도 독서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그 지방이 되게 좀 폐쇄적이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여러 곳에서 이제 전달받을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걸 또 같이 하고. 네,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이 하는 모임 구성원들이 가장 큰 힘이자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현재 이야기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의 어려움과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넘으면 더 괜찮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여러분이 보기에, 각자가 보기에 3층의 언니들의 현재의 어려움은 이런 것 같다. 카톡 답장 느린 거. 일이 안 사라지는 거.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단톡방에서 모임 뭐 참석이나 이런 공지를 하는데 그 오트밀 선생님이 회장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답변이 느린 게 굉장히 걱정이 되시나 봐요. 항상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건 그런 점이 좀 어려움인 것 같아요. 다수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런 개인이 다수와 발맞춰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톡방을 이용하시나 봐요? 네. 네. 그럼 끝까지 기다리시나요? 예를 들어 선착순 몇 명 대답하면 그걸로 결정합니다. 뭐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몇 시까지 응답하시면 yes, no?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한 몇 시까지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회장님 말씀합니다, 지금. 네, 그런 어려움, 함께하는 데서 이런 세세한 원칙이나 이런 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뭔가 맞이하는 게 좋은 건가라는 고민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사실 친하고 연대력이 있는 건 좋은데 새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낯서니까 거기에 바로 이렇게 스며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 또 다들끼리 친하니까 약간 소외감을 느낄까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내가 너무 이 사람이 좋고 막 같이 있고 싶고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렇겠네요. 활동이 오래될수록 활동하는 연차수도 다르고 함께했던 시간도 다른 만큼의 또 저는 거기다 개인적인 코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이런 게 좀 있는데요. 어떻게 극복하세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는 좀 가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치댄다고 해야 돼? 먼저 친한 척하고 관심 가져주는 거죠 뭐. 어떻게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먼저 좀 열린 마음이에요. 이런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혜리님은 어떠세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는 사실 조금 그냥 가서 몇 번이라도 말 더 걸고 되게 사소하게 구석탱이에 혼자 계시면 이렇게 가서 사소하게 말 걸고 이런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막 이렇게 가서 이렇게 커다란 리액션 잘 하시거든요, 망고쌤이. 근데 그런 건 잘 못하고 소소하게 잘 지내셨어요? 그러셨어요? 이런 거는 좀 하는 것 같아요. 모임의 현재 어려움이나 고민은 어떤 게 있어요? 3층 언니들. 사실 선생님들이 다 뭐 타 지역으로 가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못 만나는 게 우리는 3층에서 만났지만 지금 3층에 없는 게 너무 그렇게 지금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점점 조금씩 더 줄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조금 어렵지 않나? 좀 힘들지 않나? 떠나가는 사람의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많은가요? 실제로는? 다들 야망이 많으셔서. 맞아요. 우리 야망이. 야망녀들이라서. 3층의 언니들의 활동을 가장 오래 하신 분들이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제일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언제 들어오셨죠? 제일 최근에는 한 3, 4월 경에 들어오신 선생님. 원래 오늘 녹음도 같이 오시려고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못 오시게 됐었는데 그렇게 계시고 뭐 2017년부터 처음부터 같이 하셨던 분도 계시고. 새롭게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로로 오게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단체에서 하는 교육이 있어요. 뭐 상담원 양성 교육이라고 해서. 근데 그 교육을 이렇게 딱 다 듣고 나면 되게 열의가 불타오르게 되는 교육이거든요. 사실 그런 페미니즘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는 상담원 교육이라서.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 교육 이후에 좀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한테 저희 회원 활동 소개하면서 3층의 언니들 2030 페미니스트 모임이 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오시라. 이렇게 뭐 교육 이후에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경로는 다양하긴 한데. 주변의 지인들한테 소개하거나 그러시기도 하나요? 소개는 정말 많이 하죠. 내가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고 이런 활동이 있다. 특히 주변에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시간의 여건상 못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시간 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내용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지속 가능한 페미니스트로서 이런 실천 활동을 계속 하려면 소진되지 않고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운동을 좋아요. 열심히 해서 건강을 챙겨야 하는 것 같고요. 건강한 사람만이 3층의 언니들이 올 수 있다. 아닙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데도 가보면서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생각을 이식받고 나누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3층의 언니들이 더 많이 열려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회장님이 대표로 얘기했어요. 역시 회장님이시니까요. 네. 그리고 일단 먹는 거 중요한데요. 만났을 때 어떤 음식을 먹는지 뒤풀이도 많이 하시나요? 굉장히 많이 먹죠. 다들 먹는 걸 좋아하고 뭐 단 음식, 짠 음식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요. 그럼 모임이 끝나면 바로 뒤풀이나 이런 시간을 갖나요? 아니면 정기적인 그런 시간이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시간이 되면 먹기도 하고 아니면 오늘은 빨리 집에 갈게요. 이렇게 그냥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가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눴는데요. 3층의 언니들의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이 모임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층의 언니들의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 모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일단 저는 내가 페미니스트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공간도 있고 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돼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게 됐다는 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나의 삶이 이 모임을 통해서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렇죠. 현재 내가 정의하는 페미니즘은 어떤 건가요? 내 삶에서든? 그냥 여성 인권을 위해서, 여성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게 모든 게 다 페미니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페미니즘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떠한 변화를 맞이했는가? 나를 부정하지 않게 되었고, 나를 더 긍정하게 되었다. 엄청 공부했나 봐요. 준비도 다 했는데. 아니요, 그냥 늘 멋진데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3층의 언니들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 같으세요? 원하는 미래상? 원하는 미래상까지는 아닌데 저는 그냥 3층의 언니들이 누군가 있든 없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10년이 되더라도. 되돌아봤을 때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뭐 한 100살? 너무 소소한가요?
역시 20, 30대인데 20, 특징이 예측하지 않거든. 절대. 미래상은 이렇게 3층의 언니들이 약간 체인점처럼 여러 분점을 이렇게 냈으면 좋겠고요. 네. 좋다. 그래서 또 서로 이렇게 분점끼리 소통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에 특파원 보내듯이 해야겠네요. 네. 저희 좋은 것 같네요. 전북 특성화 약간 이런 서울 특파원 보고 지역마다 이렇게 다 뿌리고. 네, 3층의 언니들에서 또 다른 활동이나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이거를 제대로 해내는 것만 해도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페미 캠프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계속 지원을 받든. 거봐요. 다 야망가라서. 20, 30대 여성들을 위한 페미 캠프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보면 20, 30대 여성들에게 페미니스트로서의 각성을 주기도 하고 삶을 좀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게 페미 캠프의 장점인 것 같아요. 꼭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미래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계속 지속되는 거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지속되는 거. 저희가 2030이지만 나이를 먹으면 3040 되고 4050 되고 이렇게 계속 나이를 먹어가겠죠. 근데 그래도 어떤 형태와 방식이든 계속 페미니즘 운동을 계속하고 아까 해리쌤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또 다른 2030들이 저희 뒤로 또 생기겠죠? 그럼 그 사람들도 3층의 언니들로서의 활동을 하고 우리도 계속 이 활동이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북. 마지막으로 동시대 페미니스트들한테 이건 저희 팟캐스트에 항상 있는 질문이거든요. 동시대 페미니스트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주 연락합시다. 이렇게 많은 장이 있다. 우리는 지금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어떻게 함께 할까요? 3층의 언니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죠? 여성의 전화로 연락하면 되나요? 네. 네. 여성의 전화로 연락을 하면 되고요. 저희가 SNS 채널도 있답니다. SNS. 맞아요. 활동을 잘 업로드하지 못하지만 SNS 채널도 있고 일단 매주 목요일 7시 시간을 비워놓으시면 3층의 언니들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SNS의 검색, 3층의 언니들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전주 여성의 전화로 연락하시면 만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3층의 언니들의 미래 그리고 동시대 페미니스트한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많이 들으셨던 말이겠지만 좀 더 많이 설쳤으면 좋겠습니다. 설치다. 다들 밖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3층의 언니들이 설치는 모임 중에 하나죠. 책으로도 설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로도 설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설쳐주길 기대합니다. 지역에서. 자, 2030 여성들이 하고 있는 3층의 언니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3층의 언니들 모임 얘기는 접고요. 3층의 언니들이 추천하는 페미니즘 도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허스토리 전북 그녀에서는 페미니스트에 추천하는 도서를 가지고 낭독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책이 어떤 거죠? 네, 저희가 가져온 책은요. 정희진 선생님의 아주 친밀한 폭력이라는 책입니다. 3층의 언니들에서 올해 같이 읽은 책이 젠더 트러블, 배틀그라운드, 아주 친밀한 폭력 이렇게 읽었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3층의 언니들이 전주 여성의 전화 회원 소모임이에요. 근데 전주 여성의 전화가 주요하게 대응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층의 언니들에서 되게 여러 주제들을 읽었는데 정작 가정폭력 주제로 책을 읽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읽게 된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이 책을 모임을 통해서 읽게 되신 거죠? 저는 모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페미니즘 초기에 관심이 많던 부분이라서 미리 먼저 읽어봤었던 책이었어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면서 책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당신의 고정관념을 모두 다 깨부시겠다. 저는 폭력, 가정폭력이든 어떤 다른 폭력이든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새롭게 바라보고 나를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페미니스트로서 이 책을 추천하면서 이런 주제를 함께 나눠보고 싶다. 저희가 낭독이라고 하는 차례를 갖는데요. 먼저 낭독할 부분을 읽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되게 많은데요.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그냥 책을 한 권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저희가 선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여기도 읽어야 돼. 여기도 너무 여기도 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골랐던 부분이어서 맞는 말 대잔치예요. 책 자체가. 제가 꼽은 부분은 248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내 폭력이 가족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성별 제도가 여성이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은 관념적으로는 긍정적, 진보적 가치로 간주되지만 여성 인권처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한국 사회의 주류 가치인 가족주의와 경합할 때는 사소하고 부차적인 것이 된다. 네, 이 부분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아내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작동하고 있고 가족 안에서 여성의 역할,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난 행사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가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여성 개인, 가족이 지켜져야 해, 엄마가 아이를 돌봐야 해, 이런 프레임을 깨고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여성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실제 사건이나 아니면 법제도에 있어서도 가족 유지 관점이 작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족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제 피해자 여성 그 당사자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저희가 시선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죠. 이 저자가 쓰게 된 이유가 가족 담론을 넘어서 여성 인권 담론으로 아내 폭력을 풀어내야 되는 과정을 굉장히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또 어느 부분을 낭독하시고 싶으신지. 저도 같은 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단락에 법 제정은 운동의 완성이라기보다 새로운 운동의 시작이며 새로운 담론을 필요로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꽂혔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법 제정은 막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법을 못 따라가죠. 네, 법을 시행하는 그 기관들이 각각 다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너무나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저는 그 시행하는 기관들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폭력 안에서는 공권력이 얼마나 집행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작년에 강지 감독에 엑스트라 출연했잖아요. 네. 연락처. 그래서 쉼터 활동가. 네, 그래서 플랜카드 들고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 컨택 연락처 얘기가 그러잖아요. 쉼터에 피신해 있는 그 가해 남편이 이 경찰이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쉼터에 있는 피해자들이 다 피신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권력이 그렇게 무지해요. 그래서 정말 혹시 영화 보셨죠? 네. 여성의 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법을 못 따라간다고. 그래서 거기 했던 대사가 정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고 대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만나는데 왜 참견이냐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여성 인권의 1도 네. 그 가족 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내 폭력이 가능한 곳이에요. 네. 이 가부장제 가족이라고 하는 그렇죠. 게. 그래서 이 성별 역할 분담이 아내의 역할 분담인 거죠. 맞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 폭력의 아내 폭력하고 성매매, 가부장적 테러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굉장히 잘 짚었죠, 이 책이. 저는 195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낭독하겠습니다. 이때 아내는 폭력 상황,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내는 폭력 상황에서 최우선으로 배려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자신을 잊고 상황을 초월한 사람이 된다. 배려의 화신인 폭력당하는 아내는 정작 자신은 배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자신은 생명을 위협당하는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가해자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이들이 폭력에 적응하기 위해 선택한 극도의 자제, 자기조절, 자기비판, 자기처벌의 심리는 남편을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을 학대 상황에 방치함으로써 행복해지려는 심리는 가부장제를 내면화한 허위의식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
이 부분이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는 피해와 가해를 굉장히 납작한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피해자성은 굉장히 복잡한 거고 이 피해자도 하나의 사람으로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모순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네. 미투 안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졌죠. 그래서 피해자성을 얘기하면서 2차 가해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아내폭력도 예외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 문단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자로서 아내폭력한테 또 다른 역할이 주어지거든요. 피해자성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맞아. 피해자인데 그거를 네. 구원하고 이 사람 치료해야 하고 이런 역할. 네, 난 여기 교회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특별히 책의 어떤 부분을 짚어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 책을 다 같이 읽고 나서 나누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실제 존재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또는 우리가 어떻게 가부장제의 담론을 해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 담론을 해체할까요? 이게 가정폭력이라는 게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치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지금 활동가로서 여성의 전화에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과 거리가 있는 나는 그럼 뭘 할 수 있지? 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책을 읽고. 네, 사실까지 큰 답을 내리지 못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가 각자 개인이 페미니스트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소모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담론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이상한지, 얼마나 모순되는지, 무엇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그 가정폭력 상황에 머물게 하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통념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개개인 피해자가 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때문에 머물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더 많은 동지를 만들고 담론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한 개인에게도 다다르고 내가 그래 엄마가 그런 양육을 모든 것을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이 남편을 변화시켜야 해. 이런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여러분이 써왔던 이야기에 가부장제 담론을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가부장제가 아닌 삶을 살면 되죠. 첫 번째로는 여성폭력이나 여성 억압을 하는 카르텔을 깨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성별 권력관계를 깨는 거? 그러니까 성별 권력관계를 깬다라는 건 특히 이 가족의 이성의 중심의 가족을 해체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인권의식을 굉장히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가부장제 사회의 열외 모임이죠. 여성들의 모든 모임은 가부장제에 반하는 테러리스트죠. 우린 테러리즘을 구사하는 성별 권력관계의 테러리즘. 왜 성별 권력관계는 평등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지 않잖아. 우리는 평등을 지향할수록 그 권력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삶을 사는 거? 뭐죠? 아내로서의 삶을 살지 마요. 자기 삶을 사는 거. 여성인권 가족 담론을 넘는다는 건 그 안에서 자기 삶을 사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는 거? 다양한 가족을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북. 저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각자가 페미니스트로서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연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혼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부딪히고 힘들잖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가부장제에 반하는 삶이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야 되고 계속 누군가의 충고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불리하거나 불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흔들릴 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막 소모임도 하고 각자의 이런 만남과 모임들과 연대와 지지 체계를 가지면 더 오래 할 수 있고
더 그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런 각자의 삶을, 여성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대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치는데 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응. 3층의 언니들 안에서도 함께 아까 카톡에 그 문자 남긴 거 그것도 다 연대 일환이거든. 근데 그게 참 연대라고 하는 게 함께 만들어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함께 책임져가고 있습니다. 그 연대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그 대목이 있어가지고 81쪽인데요. 내가 만난 50여 명의 피해 여성들은 무기력하고 자존감 없음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도 특별히 착한 사람들도 아닌 다만 폭력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인생을 살다가 예기치 못 어려움에 처한 보통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은 선택과 대안을 필요로 할 뿐이지 불쌍하거나 병든 희생자가 아니다. 네, 이게 생각이 났는데 보통 그 연대하면은 뭔가 또 이렇게 여성들이 완벽주의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되게 완벽해야 되고 내가 꼭 착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회에 편입이 돼야 되고 약간 이런 강박이 있는데 네, 그런 강박들 조금 없었으면 네, 하는 마음에 네, 완전 무결하게 그런 건 없죠.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복. 여기 나온 사례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기분이 안 좋아요. 기가 막히게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아주 화가 나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 폭력의 가장 큰 연대의 힘은 분노예요. 분노. 억압이나 폭력을 분노로 승화시키는 연대가 내가 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당하죠. 그래서 강남역이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살인자 대부분이 이 폭력에 가장 친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편, 전 남편. 애인 이런 게 다 이 안에 통계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저자 서문의 부분 한 부분 들으니까 공유하고 싶은데 남성에게 맞아 죽기 위해 태어난 여성은 없다. 하지만 매일 어딘가에서는 가정에서 강남역 사건이 일어난다. 이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네, 매일 가정에서 합법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합법적으로 가족 담론을 넘지 않으면 맞아요. 그게 공공연하게 합법화되는 다뤄지게 되는 거죠. 끝은 막 화가 나면서. 책에 이제 초반에 보시면 뭐 절도 피해나 뭐 강도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언제쯤 그들에게 이해를 시킬 때 이런 다른 범죄와 관련짓지 않고 여성폭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빠뜨린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또 해도 되나요? 계속해요. 서문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독서 모임이거든요. 네. 여성주의자는 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고통을 목격한 사람, 그 고통에 공감하고자 하는 사람, 피해자, 운동가, 연구자의 차이와 위계를 넘어 당사자로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 부분. 네네. 연대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굉장히 잘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타자화하지 않고 어떻게 가정폭력 문제를 다룰 것인가, 이걸 엄청나게 고통받는 굉장히 특수한 어떤 사례로 두지 않고, 그 아까 책에 나오는 화나는 그런 사례들을 특수한 어떤 사례로 두지 않고서 어떻게 지원하고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2030 여성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독도서. 저희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눈들이 좀 반짝거리는데 저희가 독서 모임 맞군요. 이래봬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주의 담론의 출발점을 이 책으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고 해서 아주 친밀한 폭력이고요. 그래서 정희진 선생님의 책을 저희가 여성주의와 가정폭력 이렇게 부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정폭력이 아니라 여성폭력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희 팟캐스트에서 다룰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시즌 3 허스토리 전북 그녀 두 번째 3층의 언니들을 만나다 이제 닫으려고 하는데요. 닫을 때 소감 한마디씩 하고요. 내가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정신없이 갔다. 어떤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떨렸는데 다 같이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왜라는 질문을 피해자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로 돌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멋진 말이네요. 왜는 가해자한테 돌리지만 그 가해자를 냅두는 사회, 그런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책임져주는 이야기, 이 사회는 왜 그런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미니즘은 진보성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사실 많이 안 떨려서 그쵸. 네, 저는 되게 편하게 마음 먹고 왔거든요. 되게 편하게 재밌게 하고 싶은 말 많이 하고 가서 네, 좋습니다. 네, 언제든지 고정 출연 가능합니다. 더 잘 알고 더 많은 걸 배우고 나면 고정 출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때 없습니다. 더는 완벽한 아까 뭐랬죠? 완벽한 벌이라고 했지. 그렇네. 저는 연대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완벽 벌이세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훌륭해요. 저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말을 좀 조리 있게 못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꼭 대본을 써오겠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본 없이 진행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이 대본을 잘 쓰신 거예요. 컨닝 페이퍼 되게 즐거웠고요. 이렇게 11호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치 긍정적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옥타비아 버틀러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SF 여성주의 소설가거든요. 그 소설가가 긍정적 집착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자기가 소설가가 되는 거, 집착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에 긍정적 집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집요하게 열정을 다해서 자기가 작가가 된 이유는 긍정적인 집착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페미니즘에 좀 집착 좀 해봐야죠. 그래서 2015년 대중화된 네이버에 페미니스트 키워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백래시든 뭐든. 저희가 집착 세대잖아요. 덕분에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일단 너무 재미있게 한 것 같고요. 이걸 팟캐스트를 일단 요청 받았을 때 막 준비를 하면서 저도 우리 모임 어떻게 했었지? 뭐 어떤 과정이 있었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하고 감회가 새로고 그리고 처음 모임에 왔던 나랑 지금의 나랑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다시 모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의미 있었고 재밌었습니다. 네. 초대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덕분에 지역의 페미니즘 독서 모임 아니면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는 2030들을 알게 돼서 좋습니다. 제가 또 짠하고 나타날지도 몰라요. 고정 게스트 해달라고. 자, 허스토리 전북 그녀는 시즌 3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커뮤니티 3층의 언니들을 만나는데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롱드 전북.